난소암 환자 정섬입니다. 암 진단 받기 전에도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같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구체화를 시키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암에 걸리고 나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는 나를 찾는 여정? 남한테 맞추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난소암 환자 정섬입니다. 암 진단 받기 전에도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같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받기 전 한 6개월 정도를 거슬러 가봤을 때 소화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요. 소화제 먹다가 병원을 갔다가 근데도 계속 이제 소화가 안 되길래 이상하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실 먼저 알아봐 주셨거든요. 제가 원래 배가 그렇게 나온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좀 많이 나와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하나둘씩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좀 점점 나오는 것 같고 운동이 잘 되던 동작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막 생기면서 이거 좀 생각보다 심각한데? 맨 처음에는 약간 위궤양이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병원을 한 4군데를 갔는데 복수 찼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스가 아닌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갔던 병원을 한 번 더 가서 초음파를 한번 해 보자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이건 우리의 소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산부인과 쪽으로 한번 가 봐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산부인과도 기기가 좀 옛날 기기다 보니까 검사를 해 주시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복수 찰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느끼기에는 '이거 뭔가 위험하다.' 왜냐면 배가 진짜 만삭으로 나오던 찰나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가서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악성 종양이다."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엔 사실 뭐 악성 종양 들었을 때도 크게 감흥이 없었고 그래서 외래를 가서 진단명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난소암 이 정도면 한 3기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 그렇구나. 음. 뭐 수술해야 된대요.' 좀 짐작을 뭐 안 한 건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다 알렸고 그래서 뭐 그때도 울진 않았어요. 그냥 암이라고 하길래 암이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국립암센터 예약 잡고 외래 잡고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보시더니 일단은 복수가 많이 차 있는 상태여서 복강경 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을 먼저 잡았어요. 그러고 이제 나서 복강경을 하고 복수를 한 4kg 정도 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수가 차 있는 동안에 음식을 거의 섭취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물에 이제 계속 눌리니까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뭐 한 입 먹어도 배불러 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몸이 배 빼고 다 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복강경을 했는데 막 밥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소화가 너무 잘 돼. 신나 가지고 막 엄청 먹고 한 달 동안 회복하고 이제 뭐 개복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개복에 대해서 막 찾아보는데 뭐 사실 겁이 안 날 수는 없죠. 아무래도 뭐 내가 처음 하는 수술이고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다른 데 외래도 한번 받아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의료 파업 때문에 다른 데 외래 받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수술이 또 한번 밀리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쪼끔 올라오고 있었던 찰나였고 근데 뭐 엄마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저도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주변에서 이제 하도 걱정을 해 주니까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거구나.' 약간 인지가 좀 된 거죠. 왜냐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면 굳이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연민을 가지고 싶진 않거든요. 뭐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수술해야 되는데 막 울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수술하고 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난데 나를 계속 불쌍하게 생각해 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하루 있다가 올라오게 됐거든요. 컨디션이 오락가락했어요. 춥다가 아팠다가 춥다 아팠다가 뭐 이제 또 거기다 항암을 또 3주 안에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항암을 처음 받았는데 항암도 항암인데
그 호주무 주사를 맞아야 돼요. 백혈구. 그래야지 면역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약간 나름대로 뼈다구 상태인데 그 골수를 짜내야지 그게 호중구가 올라간단 말이야. 뭐 뼈가 시린 거예요. 그 침대에서 여기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는 진짜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고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고 사실 옛날에 장염 피게 걸렸을 때만 해도 아 이거 진짜 일상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한 거다. 근데 이게 내가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장염 지금 이거 비하면은 장염은 그냥 뭐 소꿉장난이지 뭐. 근데 이제 이거는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아예 걸을 수가 없구나. 이게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을 해야겠다. 이걸 더 많이 느낀 거죠. 항암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컸었어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절제를 한 상태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장암을 이제 완치하신 분의 레시피 책을 한번 샀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야, 이건 밥하다가 하루 다 가겠어. 내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언제 저거를 다 해가지고 건강한 걸 먹고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식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는 이거 먹으면은 발병할까? 이런 생각이 엄청 머릿속에 맴돌아서 심지어 제가 치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여성 그 부인암 쪽이다 보니까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서 생긴 암이에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노에스트로겐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뭐 먹는 거에서 그리고 지방. 살이 찌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치즈를 뭐 먹을 때마다 추가를 했던 사람인데 조금 겁이 나서 치즈를 추가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먹는 것도 나한테는 약간 좀 불편한 거죠.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 근데 솔직히 사람이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아플 때마다 밥을 꾸역꾸역 먹었거든요. 뭘 들어가야지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겨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항암을 받다 보니까 처음으로 위경련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2차는 되게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3차에서 4차 때쯤에는 위경련을 처음 겪어봐서 이제 그때 먹는 걸 조금 조절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약물이 내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음식은 피하고 좀 더 소화가 잘 될 만한 애들로 속 쓰리지 않은 걸 찾아 먹어야겠다. 해서 그때 조금 식이 조절을 하면서 잘 견뎌냈고 5, 6차 때는 진짜 거의 일상생활 비슷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삶에 낙이 없으니까 뭔가 계속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왜 살지를 계속 생각을 하던 찰나에 소확행이 유행하던 시기였고 거기서 약간 본질을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남한테 보여지는 시선에 의해서 내가 원하던 거를 못하면서 갑자기 암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이 나를 바꿔주려고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암에 걸리면서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고 내가 끊고 싶었던 인간관계도 끊겼고 그래서 암에 걸리고 나서는 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더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서민은 이런 게 좋더라 뭐더라 이런 모습 말고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의 줏대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거고 저런 해로운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사람들의 본질을 보게 되고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나의 무기를 만들면서 이제 뭐 극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암 진단 받고 나와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구체화를 시키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암에 걸리고 나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는 나를 찾는 여정? 남한테 맞추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자.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을 도울 때가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모자라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사실 몸적으로는 아플 수 있는데 정신은 오히려 건강해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난 이렇게 대처를 할 건데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좋아. 사실 암 걸리고 나서면 보통 다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암 이러면 너무 미디어에서 빡빡이에다가 막 곧 죽을 것 같은 막 말라 삐뚤어진 막 그런 사람들만 내비치니까 암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거구나 했는데 막상 내가 걸리고 나니까
뭐 저 이러고 다니면 뭐 암 환자인지 알겠어요? 저도 엄마가 집에서 보면 웃어요. 맨날 이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막 가발쇼 보여주고 막. 암 막상 걸리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상태로만 봐서는 좀 거만하면 안 되긴 하지만 괜찮다. 뭐 암 걸린다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막상 걸려도 살만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암 환자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지 않아요. 나도 솔직히 걸리기 전에는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었고 어렸을 때.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다 배려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간에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그래서 지금은 상처받을 것도 없고 암 환자라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암 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통 저는 괜찮은데 암 환자라고 하면 막 옆에서 막 호들갑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사람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쟤랑 일하다 보면은 쟤를 직원으로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인식도 사회적인 게 좀 크잖아요. 언젠간 또 아플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고 암 걸렸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피해자처럼 생각을 하면은 아무 데서도 가서 일을 못 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도 친구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외적인 거에 좀 포커스가 컸어요. 운동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노출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날파리만 엄청 꼬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외적으로만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야. 팔로워가 이제 갑자기 쭉 이렇게. 내가 그 머리 대머리 2개 붙이면 엉덩이 되는데 왜 대머리는 안 되고 엉덩이는 좋아하고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엉족 대실. 엉덩이는 좋고 대머리는 싫냐? 이러면서 그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더 많이 바꾼 거죠. 그때가 아마 과도기에 이제 암 걸렸는데 암 걸리고 나니까 다 걸러지니까 맨 처음에는 약간 뭐야?'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알바임? 어차피 니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 부모님까진 아니더라도 내 친구들처럼 나를 응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쟤 암 환자 됐네. 쟤가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화이팅!'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와야 되는데 얘 뭐야 갑자기 머리 감? 나도 안 볼래. 근데 저는 떨어져 나갈 때마다 너무 좋은 게 나를 눈여기로 보러 왔고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도 고맙게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저를 응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암 걸리고 나니까 내가 내 생각을 올리고 나의 모습을 올리고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이 같은 부인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암에 걸리고 나니까 평생 관심 받고 싶었는데 관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 항암 6 차까지 끝내고 한 달 만에 복직해 가지고 운동 다시 하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운동을 예전처럼 못 하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진단받기 전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체형 면에서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 운동하는 방식도 바꿔 가지고 회원님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감 줄 때 되게 좋아요. 저보다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제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 보이니까 "선생님은 내 아픔을 이해 못 해. 우리는 나이 먹고 젊은이들이 하는 운동으로는 우리는 뭐 회복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을 많이 가지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다르지 않다. 저 어머님이랑 신체 나이 똑같다." 저도 맨 처음에는 부작용이 이제 찾아오면서 관절 마디마디가 엄청 아팠거든요. 막 진짜 막 손가락이 막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삐그덕거리고 막 숄더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갑자기 막 이러면서 하고 막 관절 막 다 아프고 이랬는데 운동을 하니까 지금은 뭐 여기 손목 조금 불편한 거 빼고는 없어. 운동 내가 더 잘하고 컨디션 훨씬 좋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털어놓기가 좋다." 약간 보험 팔듯이. "제가 그 환자인데요." 이러면서 "저 환자인데 지금 제가 수술을 이렇게 했고 지금 제 몸을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운동법을 회원님들이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라포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어머님들 좀 아이돌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하다가 또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저는 트레이너인데.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생리적인 현상이 많은 게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죠. 몸의 변화가 너무 크니까. 근데 또 다행히 사람이 시간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뭐 괜찮던데요, 생각보다. 제가 맨 처음에는 저를 암 환자라는 프레임에 좀 많이 가둬뒀던 것 같기도 해요. 직장에서도 보통 암 환자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다 저랑 비슷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환자? 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생각보다 제가 환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내가 혼자 환자라고 생각해서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진 말자. 생각보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사람들이 막 남 환자인데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동은 아프지 않아도 필수예요. 일단 근육이 미래의 자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환자가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닌데 정말 운동을 해놔서 회복이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내 몸을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저처럼 수술을 한 사람들은 몸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근육이 있어야지 회복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에도 운동을 안 해놔서 근육이 너무 없는 상태인데 수술을 하고 나면 체력이 더 떨어지고 힘들고 그리고 몸이 굳어요. 몸이 점점 굳으면서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오는 통증을 운동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잘 쓸 줄 알아야지 근육을 만들면서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들이 약을 먹거나 치료를 통해서 완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저 운동 안 했으면은 지금 아마 맨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아파하고 골골골 거리면서 멘탈도 계속 좀먹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벗어나려고 계속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걷는 것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 암 따위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암 족가세요. 저 맨날 하는 말이 암 족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무슨 암 족가라는 그런 저급한 말을 쓰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시 암맘이세요? 이랬거든요. 뭐 암한테도 뭐 예의를 갖춰야 돼? 죄송해요. 족가라고 하지 말고 족가세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나? 어쨌든 간에 암 족가세요. 암 족가. 난 최고예요. 암은 우리 이길 수 없다. 그냥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운동 꼭 하세요.